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애니그마 테크놀로지스 조경민 대표님과 함께 밥토요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센터에 오신 지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가장 이제 신입인데 우리 센터에 오신 지 그렇군요. 예, 회사가 이제 설립된 거는 네. 예, 작년 4월경으로 생각합니다. 예, 애니그마 테크놀로지스는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애니그마 테크놀로지스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이제 컨텐츠 저작 도구 쪽을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작년 4월에 저희가 컨텐츠 쪽에서 좀 AI 도입을 좀 더 쉽게 해보자 이런 이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저희 안면 컨텐츠 저작 도구인 페이스 스튜디오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다니시면서 창업을 작년에 하신 거네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올해 우리 강남시 창업허브센터에 입주하시면서 카이스트 청년 창업 지주에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인데 어떻게 이제 우리 센터에 들어오시게 되고 카이스트의 청년 창업 지주에 투자를 받으신지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대전에 본사가 있었고, 그래서 대전에서 창업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좀 뭐 투자사 미팅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좀 기업들 미팅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전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뭐 서울에서 미팅이 한 3번 정도 있는데, 월, 수, 목이면은 대전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주일을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계속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좀 효율도 너무 낮지 않고 그래서 좀 서울에서도 좀 오피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 창업을 좀 굉장히 장려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이쪽에 오피스를 하나 좀 구했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저희가 3층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가까운 곳 2층에 청년 창업 투자 지주가 있었고 그 대표님께서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운이 좋게 투자까지도 유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이스트 재학 중에 네. 카이스트 창업원의 어떤 오피스 제공을 제안받으셨고 네네. 그를 통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되셨는데 또 2층에 있는 카이스트 청년 창업 지주에서 투자까지 하신 거네요. 네, 정말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카이스트 청년 창업 지주의 투자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금액의 지원을 받으셨는데 투자를 네네. 어느 정도 투자를 받고 출범하셨나요? 저희가 사실은 투자 지원을 받을 때 이제 그 3억 정도 이제 좀 받았고요. 그게 딥테크까지 좀 잘 연결이 되어서 좀 실질적으로는 이제 많은 비용들을 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딥테크도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네네. 3년간 15억 정도의 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되기가 어려운데 네네. 짧은 시간 내에 지방에서 서울, 지방이라 뭐한가요? 네, 대전에서 이제 네. 올라오게 되시고 네네. 또 입주하게 되시고 센터에 예. 투자 받으시고 네네. 딥테크 되시고 1년간의 아주 다이내믹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올해 초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면 좀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고 예. 사실 이렇게 창업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개 뭐 지원을 해보면은 여러 번 지원을 해보면 또 거기서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딥테크가 됐던 거는 저희 투자사께서 좀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만 있었는데 또 그걸 어떻게 사업화하고 포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좀 서툴렀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도와주셔서 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데 네.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투자 받을 때 얘기했던 게 이제 페이스 스튜디오라는 이제 제품인데요. 말 그대로 앞면을 표정을 이제 수정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립싱크까지도 생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저작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촬영을 할 때 사실 촬영본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되게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촬영할 때 10번을 촬영하고 이제 그 중에서 감독이 마음에 드는 것들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촬영 한 번만 하고 이제
표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쓸 수 있게 영상 제작자들이 쓸 수 있게 이제 좀 해주는 도구, 저작 도구였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제 더빙을 했을 때 그리고 입모양까지도 수정이 가능하게 같은 기술로 입모양까지 수정도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개발했던 게 저희 페이스 스튜디오고요. 올해 12월 말에 출시 이제 베타 테스트는 시작했고 이제 출시까지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화를 볼 때 네네. 배우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더빙해서 나오는 외국 영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영화도 많이 네네. 있는데 입 모양과 목소리가 매칭이 잘 되지 않아서 네네. 부자연스러울 때가 되게 많은데 네네.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나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희는 그 조만간에는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뭐 영화뿐만 아니라 뭐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서도 이 모양을 좀 더 신경 쓰도록 이제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배우들의 표정이 부자연스러우면 다시 또 촬영하고 네네. 뭐 이렇게 해도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조작이네요. 표정 조작. 사실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네. 음성을 녹음할 때도 다 보정을 하거든요. 노래 네. 같은 것들.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연기 같은 것들은 그거를 왜 항상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해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도 음악 이렇게 노래 보정하는 거에 굉장히 반발감이 심했는데 네. 이게 요즘에 너무 당연한 것처럼 네. 영상 쪽도 좀 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MVP가 완성되고 이제 연말쯤에 베타 버전이 나온다 그랬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영화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B2B 모델이 아니고 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네. 앱을 가지고 이렇게 표정을 바꾼다거나 네. 이게 가능한가요? 네, 사실 그거를 이제 사실은 메인은 사실 그쪽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하이엔드 컨텐츠 쪽에서 그 영상 제작들한테 도입하는 이유는 영향력 있는 영상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걸 생각해서 그런 분들께 컨택을 하고 있는 거고 저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영상만 올리면 거기서 표정 같은 것들도 자유롭게 수정해 줄 수 있고 뭐 입모양도 자유롭게 바꿔줄 수 있고 네. 이렇게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도 여러 가지 앱을 다운받아 쓰다 보니까 한 달에 앱 사용료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이 서비스는 되게 이렇게 보면 연간 구독료가 네네. 어느 정도 예상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완전히 그냥 B2C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유사한 서비스들을 보니까 영상 제작이 한 1분에 한 15달러 정도 10분에 15달러 정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을 하는 것 같아서 네. 15에서 한 20달러 정도 수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그 정도로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스 형태로 되고 서버 이제 사용량이 그 분 단위로 측정이 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최근에 이런 앱을 보면 사진은 이렇게 합성하거나 뭐 네네. 표정을 바꾼다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영상은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영상에서 표정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그 경쟁 제품들도 있나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진 쪽에서 하는 것들은 좀 있었고 영상 쪽으로 하는 게 올해 미국 쪽에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이라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걸 출시를 준비하는 회사가 한 2곳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거는 네. 다르게 해석하면 이 솔루션이 경쟁력만 있으면 네. 해외로 진출하는 게 아주 시장이 넓다는 의미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구했는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고 또 저희가 서비스를 공개하는 게 그냥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있다 보니까 이제 국경이 없다. 이제 굳이 한국에 이렇게 리스트릭트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네. 참 듣다 보니까 우리 조 대표님에 대한 궁금증이 나와요.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창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창업이라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1년 만에 지금 엄청난 속도로 막 이제 회사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누구신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 고등학교 때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꿈이 무엇이었어요?
이게 조금 재미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재미없는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막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막 저는 이제 교수가 사실은 좀 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오히려 이런 창업이랑은 좀 거리가 멀게 안정적인 길만 사실은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그냥 좋아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좀 창업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춘천 출생으로 아는데 과학고등학교를 가셨단 말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공부를 아주 잘하셨나 본데 과학고등학교 가셔서 네네. 그 다음에 또 카이스트로 진학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학교를 다니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던 중에 네. 그럼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박사 와서. 늦었네요. 네, 그렇죠. 사실 박사 말에 그것도 좀 이렇게 좀 주변 창업하신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신데 네. 저는 박사 과정도 그렇고 이 창업도 그렇고 그냥 그 직전에 어떤 순간적인 판단에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창업을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해보았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한 1년 정도 저희가 겪어보니까 창업이라는 거가 이렇게 하는 거고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은 너무 많구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네. 창업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같이 공부하던 후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꼬신다, 네. 설득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질문인데 왜냐하면 사실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박사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저는 창업을 별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냥 연구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스타트업의 팁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그 박사들을 꼬시고 싶으면은 그렇게 창업으로 막 꼬시는 게 아니고 조용히 연구를 열심히 하면 박사들이 꼬셔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의 연구실에서 창업을 막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너무 이제 연구 쪽이랑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박사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너무 연구만 하다 보니까 박사들이 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좀 갖고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한번 창업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팀원들이 같이 조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장사꾼이 아니다. 저 사람은 같이 연구하는 박사 선배인데 배울 점이 많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워졌는데 네. 같이 한번 의기투합했네요. 또 네, 창업을 그렇죠. 정해놓고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네.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가 이 아이템을 갖고 창업하면은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저절로 의견이 모아진 거네요 보니까. 보통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실 창업은. 연구실 창업은. 네네. 근데 아이템이 네. 이제 AI를 이용해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도구를 만들자 하면 네. 이게 얼굴로 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특별히 이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수정 편성하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했던 동기는 또 뭘까요? 사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뭐 VFX라든지 엔터테인먼트들을 한번 미팅을 쭉 해보았는데 한 2달 넘게 저희가 미팅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바디에 대한 수요는 그러니까 저희가 몸 쪽도만 했고 막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건 결국엔 얼굴이었고 그 회사들에서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분야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까지 돈을 투자하지 않는 덜 중요하니까 중요한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얼굴 AI 쪽은 되게 하는 곳이 많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제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았고 이제 이런 표정 수정 같은 것도 이제 VFX 업체 측에서 몇 군데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웃긴 질문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는 장면에 그걸 하려 그러면 네. 이것도 우는 장면을 만들 수가 있나요?
사실 오는 것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아. 이제 보통은 그 저희가 나중에는 가능하겠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당장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 입꼬리 같은 것들을 좀 변환시켜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살짝 좀 그 수정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눈을 좀 덜 떴다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선명하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싱크가 안 맞는 경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입 같은 거를 조금 수정해 준다든지 굉장히 좀 작지만 이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이런 기능들을 위주로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형 미인이라 하잖아요. 영화 네. 배우들도 성형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성형 배우냐 아니냐 가지고 막 논쟁이 되는데 네, 연기력이 조금 떨어져도 인물이 좋은 사람이 네,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은 연기가 상당히 보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성형했냐 안 했냐 이게 진짜 연기냐 아니면 성형 연기냐 뭐 이런 논쟁은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음원을 들을 때 이 노래가 보정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따지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연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컨텐츠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지. 이거를 꼭 요즘엔 CG도 굉장히 많이 쓰는 시대고 뭐 디에이징 기술도 많이 들어가는데 연기를 조금 보정해줘 그렇다고 저희가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건 아니니까 보정도 했다고 해서 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할까? 미래에는 안 그럴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강남 시창업 허브센터에 들어오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 대전에 계실 때하고 여기 오셨을 때하고 가장 큰 변화는 네.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 또 직원들이 만족을 하는지 이 시설에 대해서 네. 불편함도 좀 느끼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서 그쵸. 이제 네. 아무래도 그 뭐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주변에 스타트업이 많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그 조금 더 치열하게 살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대전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끼리만 있으니까는 조금 더 루즈해지는 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옆에 창업하는 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그 아이템을 발전시키는구나 스타트업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좀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여기 강남 시창업센터에서도 그 아무래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여기 사전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좀 INTP라서 I 쪽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은 이제 참석을 하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조금 더 쉽게 그런 네트워크 자리도 좀 참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 좀 더 치열하게 일하게 된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대표님 보니까 상당히 인물도 좋으신데 성향이 이제 좀 내성적인 거 있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변화하고는 있는데, 네, 본인의 인생의 철학, 좌우명, 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철학 가치관이라고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실 저는 그냥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합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박사를 갈 때도 사실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오히려 선택지가 많았던 친구들은 어디 회사를 가야 될지 박사를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되게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박사 과정을 하면서도 연구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팡질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박사를 했으면 그냥 박사 하는 거고 뭐 아무 생각 없이 해야겠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창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창업을 하기로 했으면 그 주변에서 뭐 굉장히 흔들리는 일들이 사실 많은데 창업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나는 이제 창업을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뭐 좀 잘 키워봐야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일스톤을 정했으면 뭐 일단 그 마일스톤만 보고 네, 그 조금 마음을 비우고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회사가 분명히 커지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주어진 일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지금까지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많은 공감이 가요. 네, 저녁 식사 장소를 이야기해 놓고도 네, 또 가기 전까지 다른 데 가볼까 하고 또 계속 찾아보는 사람도 있는데 네, 네, 일단 정해놓은 거를 집중해서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게 네, 그 다음 길을 가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행복했던 때, 좀 어렵네요. 처음 해보는 질문이에요. 네. 네. 가장 행복했던 때는, 이게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순간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 행복한 순간을 바라보고, 이제 달린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그 몇 번의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가장이라고까지 말 못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뭐 박사 졸업을 할 수 있었던 논문이 된 순간이었던 것 같고 7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그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번에 좀 투자를 잘 받고 이제 팁스까지 잘 되었다고 나왔을 때 뭔가 이제 좀 우리가 그래도 3년 동안 뭔가 돈 걱정을 안 하고 정말 아이템에만 집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좀 많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을 한 게 제가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이제 물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분의 얘기는 그거였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때 그때가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네.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는 그렇죠.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돼서 돈이 나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했던 의미를 네. 이제 찾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돈을 받았던 거는 거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좀 행복했던 거고 아무래도 제가 그 의미를 찾는 것과 또 돈을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는 거는 다른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좋았던 거는 내가 드디어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거기서 행복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 인물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보정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좀 더 미래적으로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신사업, 네, 신개념 이런 것도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네. 향후 내가 이런 것 좀 해보고 싶다는 적이 있으세요? 아까 사실 질문하실 때 배우 얘기하시면서 성형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실 성형외과랑도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기술적으로 좀 유사한 부분도 많고 사실은 아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미국 쪽에서 또 하고 있고 경쟁자가 여러 개 있어요. 외국에서도. 근데 저희가 성형외과에 좀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제 저희는 뭘 해도 사실은 세계 1등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되게 있어요. 네. 근데 성형외과는 저희가 진짜 1등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면 성형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좀 1등이고 그리고 거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이런 AI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에요. 근데 운이 좋게 거기에 좀 초기 시장 진입이 좀 길을 뚫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좀 저희가 도전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형외과에 도입이 된다는 얘기는 네. 이걸 통해서 환자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의사들이 어떤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가장 초기에는 의사들이 이익을 보는 쪽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B2B 쪽이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B2C까지 영역을 넓힐 생각을 하는 게 뭐 성형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상 성형이 옛날부터 얘기는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B2B부터 도입을 시작해서 이런 가상 성형까지도 좀 사업을 좀 넓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대학원 박사과정 이제 후반에 결심하셨다는데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비슷하게 공부 잘하는 또 우리 또래들이 있잖아요. 네. 과학고등 출신들도 있고 후배들이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한테 창업에 대한 권유를 한번 해보신다면 추천을 해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뭐 일단 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 절대 창업 못 하고요. 저희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창업을 함과 동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그때부터 좀 열심히 만나보면은 아무래도 똑똑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분명히 찾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그거를 이제 내가 마음을 먹고 세상에 던져져 봐야지 그게 보이지 그냥 학교나 이런 곳에 있으면은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이 창업하신 분들이 석박사 과정에 다니다가 학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합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분들은 그럼 이제 이 일과 그 학위를 병행하는 건가요? 사실 거의 일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게 좀 따로는 아닌 게 저희가 지금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특허도 나오고 논문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이제 그 잘 제출이 된다면 이제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여기서도 졸업을 같이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에 창업하는 걸 되게 권유하는 편인데 사회 진출을 해서 창업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재학 중에 창업하고 그 창업을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와 경험들이 다시 또 논문이나 공부에 활용되는 그래서 재학 중에 창업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대표적인 사례이시네요. 사실 저는 졸업을 했지만 저희 팀원들은 이제 재학 중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잘 못 논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뭐 건강, 여가 이런 시간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잘 못 놀고요. 저는 잘 못 노는 것 같고, 좀 저는 보통 취미가 요즘에는 요즘에는 좀 어디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무래도 평일에는 아무래도 이런 도심에서 이제 계속 이런 아이템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생만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은 오히려 생각이 좀 좁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여기서 아예 좀 마인드를 클리어하게 비우고 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뭐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집에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어디에 있든 하루 정도는 좀 생각을 좀 많이 비우려고 합니다. 비우고 또 채워야 하니까. 보통 그렇게 하루 비우고 다음 날에 좀 이제 다시 고민을 하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프로가 밥터뷰로 하는데 네. 이제 창업을 사업을 이렇게 음식에 비유하면은 이런 음식인 것 같아. 이런 거를 한번 소개해 봐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창업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김밥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김밥의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너무너무 다르고 근데 그렇다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겉으로 봤을 땐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안에 보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사업에 대한 조언을 많이 듣고 하다 보면 다 나름대로의 어떤 정답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답이 다 달라요. 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나온 정답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오답이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게 항상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김밥이라는 것도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충무김밥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상상도 하지 못할 김밥이었는데 또 그게 또 인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창업도 비슷하게 나만의 어떤 재료들을 잘 모아서 이제 하면은 그게 창업이지 뭐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아요. 근데 그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 보면 김밥 장사가 제일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닮았네요. 예, 그게 엄청 노력을 해야지. 네. 예, 우리가 보기에는 심플해 보여도 그 김밥 만드는 과정까지가 힘들고 네. 그뭐 굉장한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공이 많이 간다 그래요. 네. 어떻게 심플하면서도 이익이 많이 나는 비즈니스도 있는데 이 음식 김밥 장사가 그렇게 힘든 장사를 해요. 아무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한 음식이네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그 반찬 하나하나가 다 손이 많이 손이 가니까. 많이 가는 거 네.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눈 동안에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저도 대학원 때 저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예, 저는 직장을 갔었는데 내가 그때 창업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네. 다시 태어난다면 아. 대학원 때 창업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 밥은 네네. 올라가서 우리 같이 네. 우리 그 오픈롤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식사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뭐가 준비되는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